안녕하십니까. 5장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백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HBF 관련된 부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사실 이 HBF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제 파두라는 기업인데, 이 파두라는 기업이 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점 상한가 그런 모습을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HBF에 이어서 왜 HBM에 이어서 HBF를 봐야 되느냐. 결국 이제 용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카이스트 교수 이분이 HBM에 대해서 개발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HBF가 2038년도에 HBM에 대한 수요를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개념 정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본인 스스로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자, 제가 오늘은 이 HBF 그리고 HBM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한번 혼자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HBM, HBF, CXL, 컨트롤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런 GPU, TPU는 이제 하나의 추론하는 반도체, 연산하는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따져본다면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뭘 토대로 공부를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을 통해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HBM이라는 것은 책상 위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책상 위의 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책상 위에는 많은 책들을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 정해져 있는 만큼에 대한 책들만 올려놓을 수 있는데 장점은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책상 위에 있으니까 내가 곧장 보고 곧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전송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특징은 빠르다는 것과 대신에 용량이 적다는 거예요. 실제로 HBM 같은 경우 용량이 뭐 우리가 6기가에서 12기가 이런 단위에 대한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상은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책상을 비워둬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원이 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켜면 휘발성 메모리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채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신 HBF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이 밴드위드 플래시라고 하는데 이 플래시라는 것이 낸드의 업그레이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HBF라는 것은 책장에 꼽혀 있는 책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책장은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꼽아 넣을 수 있죠. 그만큼 용량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책장에 꼽혀 있는 책들은 내가 자리를 옮기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꼽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전원을 껐다가 켜더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메모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책장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 용량 단위 자체가 뭐 512 또는 뭐 우리가 1테라, 2테라, 뭐 4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용량의 단위입니다. HBM에 비해 용량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책을 보려면 책장 위에 있는 책을 보면 되는데 책장에 있는 책을 보려면 일어나서 책장에 가서 책을 뽑아와서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CXL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죠. 빠르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CXL이 있어야지만 이 HBF를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엄마에 대한 역할은 뭐냐면 컨트롤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HBF와 HBM 그리고 여기 있는 CXL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HBF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HBM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CXL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장 장치에 대한 용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 자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우리가 256기가보다는 512기가를 선호하고 512기가보다는 1TB를 선호합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선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앞서 봤던 이 HBF는 이 낸드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적층시켜서 올리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램을 적층시켜서 올리는 개념은 바로 이 HBM이라는 거죠. 그래서 HBM 시장도 앞으로 커지겠지만 이 낸드에 대한 시장도 앞으로 상당 부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낸드와 램에 대한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 분모가 커지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앞으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재평가를 받아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BF 관련된 기업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HBF 관련된 기업들이 우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 한 개는 뭐 반드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SK하이닉스가 이제 HBF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CXL에 대한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상당 부분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CXL 모듈용 PCB 기판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오셈이라는 기업은 CXL 기반의 검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최근에 또 급등 나왔다, 그죠? 자, 그리고 파두가 오늘까지 점상한가 두 방을 가고 있는데, 자, SSD 컨트롤러에 대한 기술, 낸드가 모여서 SSD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TCK라는 기업은 낸드 적층 공정, 그 쌓아 올리는 공정 안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납품하는 기업,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1월 5일 날 추천해드렸던 기업이 이오테크닉스입니다. 한 달 정도가 조금 넘은 기간인데요. 오늘까지 약 26%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우리가 현재 시장은 금융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건물을 사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도 강남 건물과 비슷한 주식을 매집을 할 수밖에 없다.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탑픽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플도 많이 달릴 수 있는 종목이라 보는데 그만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왜 이제야 말하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전부터 진작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결산 실적 기준으로 PER 밴드 14배, 4분기 실적 보면 PER 밴드 8배입니다.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98만 원, 그 손절가는 83만 4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VOD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매수를 쉽게 하고 매도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담은 영상이니까 보시면서 2026년도 즐거운 주식 투자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